키보드와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 와, 이거는 뭐 끔찍하네요, 여러분. 이게 애플 툴이에요. 맥에서 예전에 나온 제품인데 진짜 이때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번호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방향키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근데 이때 만약에 컴퓨터 쓰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다. 그쵸? 지금은 부수적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이미지를 넣었냐면 이제 한 2040년, 50년도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우리 같은 이제 아저씨들을 바라볼 때는 아니 AI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쓰고 있지? 이 사람들 어떻게 AI가 없는데 핸드폰을 쓰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로 이번 주에 이 AI를 활용한 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 핵심은 MS가 가지고 있는 MS 오피스 뿐만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챗 같은 기능들에 모두 이 챗 GPT 같은 AI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티아 나델라 CEO의 이 발표가 마치 예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티브 잡스와 같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인공지능의 이름, 이 서비스의 이름을 코파일럿이라고 지었어요. 코파일럿은 이제 부조종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기능,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기능 측면에서 이 차세대 AI가 우리의 모든 업무를 바꾸는데 영업, 마케팅, 뭐 디자인, 고객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 합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성하는 툴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 툴은 뭐 연속적인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요약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검토하고 수정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가 아마 챗 GPT를 통해서 조금 경험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책임 측면에서 이게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법정, 규범에 맞춰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인 책임, 이 기술 윤리 부분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해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30분짜리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요. 이 영상에서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AI를 활용한 미래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 업무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초반에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나와서 이게 굉장히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가 미래의 기술, 일을 바꾸는 방식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내추럴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LM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언어 모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회의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집약돼 있고, 그것이 마지막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까지 이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챗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을 늦게 들어온 사람도 손쉽게 볼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는 이 보안성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AI의 책임을 더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면 이 MS 오피스 앱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데 지금 이 발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졸업을 축하한다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려는 건데요. 우리가 딸을 위한 파티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뭔가 초대장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초대장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 파티 이벤트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광판 같은 데다가 내 딸한테 축하한다는 이야기들이나 뭐 이제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 뭐 지금까지 잘 커져서 고맙다는 내용의 뭔가 이런 슬라이드가 좀 보여지면 좋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이제 그 외에 장도 봐야 되고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누구누구 초대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투두 리스트를. 요거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 딸한테 이제 연설할 때 쓸 수 있는 그 워드, 문서까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이메일을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코파일럿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타샤의 졸업 파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초안을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친구랑 가족들한테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너무 쉬운데 우리가 챗 GPT를 이제 확장 프로그램 가지고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해본 거라서 이건 그렇게 새롭지 않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제 내 딸한테 졸업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몇 줄 씁니다.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 페스티벌 느낌의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드래프트를 요청을 하면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와, 뭐지? 이렇게 여러분 거의 한 10장 분량으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런 애니메이션도 넣어줘요. 물론 요즘 PPT 스타일이 뭐 이런 대단한 뭐 애니메이션을 넣는 그런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와 이거 나중에 저도 이거 이런 영상 만들 너무 쉽게 제가 원하는 주제들 만들어서 시간 단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여기서 좀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좀 더 간결하게.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적당히 배치를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좀 더 뭔가 더 도전적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이제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미지를 좀 교체하고 좀 더 뭔가 나는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독수리를 넣어줬는데 뭐 이건 아까나 지금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원노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졸업 파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도 그냥 나와요. 이거 마치 노션 AI 기능 같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두리스트로 바꿔줘 라고 하니까 여기 잠깐 보면 데이트, 타임, 장소 이런 것들, 파티 장소 같은 거, 그 다음에 게스트 리스트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여기 DJ나 밴드를 고용할 것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쫙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워드에다가 이제 딸을 위한 한 3분짜리 스피치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뭐 이거 지금도 챗 GPT나 우리 뭐 카톡에 있는 수겁이 아수겁한테 부탁해도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해주고요. 뭐 뒤쪽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글로만 쫙 있으니까 이걸 이제 들고서 이제 읽거나 할 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다듬어줘. 내가 발표용으로 좀 다듬어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타샤를 보면서 말할 것, 잠깐 멈출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분들 뭐 아니면 작은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것처럼 단계별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게 팀의 리더나 매니저 혹은 뭐 일반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글로벌 제조회사에서 고객 제안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이랑 대화한 게 있든 아니면 그 전에 그 상대 기업에 대한 정보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워드나 구글 시트 같은 데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기존 자료를 가져옵니다. 자연스럽게 가져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안서 초안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심지어 요약과 FAQ도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문서가 완료된 거죠. 어쨌든 정보들이 취합이 된 거를 또 역시 아까 타샤의 사례와 똑같이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뭐 PPT에 뭐 자료 넣고 발표자 노트까지 작성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상대방 업체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수주를 받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계약을 하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파는지 상대방이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분기 판매 결과 보고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좀 자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엑셀에 이미 회사별로는 다 정리해 가지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매출 데이터 같은 거. 그리고 그것도 이쁘게 표나 이런 자료 같은 걸로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기존 분석뿐만 아니라 그 심층적인 그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미 분석을 해 놨을 건데 이런 뭐 매출 성장 감소 증가에 대한 것 시각화 자료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직 저연차라서 데이터를 보는 눈이 낮거나 혹은 내가 고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엑셀 같은 툴을 잘 못 다뤄가지고 막 시각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보는 잘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전부 해결됩니다. 이제 엑셀을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엑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제가 원하는 형태로 다 정리해 준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달인데 뭐 이것도 앞에 있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전부 연결돼 가지고요.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 제 직장인 친구들 보면은 진짜 끝내주게 잘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배운 저는 이제 그냥 구글 메일로만 사용을 하니까 아웃룩 안 쓰던 사람들은 그걸로 막 잘 정리하고 이러는 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질문하면 다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좀 저는 그래서 이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키 트렌드가 뭐야?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줍니다. 아마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몇 가지가 있어? 아니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막 20가지, 막 30가지 일단 다 말해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이 안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를 뽑아내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진짜 고연차 막 선배님들 있잖아요. 막 10년 차, 20년 차 혹은 대표님도 여기서 뽑아가지고 볼 수 있는 진짜 키, 핵심 정보들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모르던 인사이트까지 한 이만큼을 여기서 우리가 다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업무적으로 엄청난 성과,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에서 놓쳤던 맹점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방금 앞에서 봤던 이 자료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자료, 데이터화 자료로 보여줘. 그래서 매출이 지금 좀 감소하고 있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자료가 우리가 막 힘들게 막 카피하고 복붙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메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코파일럿 버전을 연 다음에 이제 마야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마야한테 보낼 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어. 그리고 목적은 이 마야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판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설득하는 거야. 그건 굉장히 공손한 멘트로 보내줘. 라고 하면 얘가 멘트 성향까지 다 잡아가지고 보내줍니다. 진짜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정리랑 데이터까지는 다 정리를 너무 잘하는데 분석도 잘하는데 메일을 쓸 때 난 좀 이상하게 했어. 근데 그런 거 이제 없는 거죠.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공손하게, 가볍게 하고 싶으면 가볍게, 친근하게 하고 싶으면 친근하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쓰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그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걸 좀 쿼터 그로스 레이트를 좀 보여줘라고 하면은 얘가 간단하게 Q1에서는 몇몇 이렇게 몇 퍼센트씩 올랐어요라고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또 이제 볼드체로 좀 더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거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공유를 해줄 거고 여기서 어떤 임팩트를 나한테 보여줘라고 이제 주문을 하니까 역시도 표로 만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될지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마이크로소프트 앱에 챗 GPT를 그냥 연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좀 그냥 뭐 질문 같은 거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파일럿은 보다 더 정교하게 업무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65에 기본적으로 어떤 유저의 명령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중간에 있는 코파일럿 프로세싱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인데요. 뭐 컨텐츠, 컨텍스트, 뭐 메일, 파일이나 회의, 채팅, 뭐 일정에 대한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의 전반 과정들이 MS에 전부 이제 쌓여 나가고 있잖아요. 혹은 거기다 쌓지 않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이 MS나 구글의 툴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과 연결이 일단 1차적으로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큰 거대한 시스템이 챗GPT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과 연결이 되는 거죠. 거대 언어 모델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연결된 데이터가 다시 앱에다가 반영이 돼서 생산성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온라인 미팅 회의 같은 것, 그러니까 비즈니스 챗, 비즈니스 소통 관련된 툴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이는 화면은 그 업무 일정 같은 거를 같은 이제 업무 파트너나 내부 동료들이랑 잡는 그런 과정인데요. 당연히 앞서 보여드린 기능들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근데 재밌었던 건 요 두 번째인데요. 온라인 미팅을 하는데 조금 늦게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앞에 어떤 식의 대화가 있었는지를 서머라이즈를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요 영상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의거든요. 회의에서 조금 늦게 참여한 사람이 이제 요약을 좀 해줘. 미팅 내용 요약해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재생에너지나 뭐 재활용, 그 다음에 뭐 재고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재고 현황에 대해서 이 그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의견을 또 보내줍니다. 뭔가 음성이랑 대화를 분석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었어?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보여주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들었던 그런 뭔가 뭐 낭비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만큼 이런 툴들을 우리가 여러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뒤떨어질 수 있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 타샤라는 딸의 졸업 파티를 준비하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거의 10% 미만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코파일럿은 나머지 90% 기능을 잠금 해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요. 지금 이 각종 기술들이 이렇게 뭔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툴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 기존보다 분명히 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 이 모든 기능을 다시 누가 더 유기적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느냐, 능숙하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파워포인트만 쓰던 사람들이 파워포인트한테 좀 더 말 걸면서 쉽게 뽑아낸다. 워드를 말 걸면서 쉽게 뽑아낸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지고 야,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쉬워지는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어떠냐면요. 이제는 그 툴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함수를 쓰고 이런 시간이 없어지는 대신에 개인에게 투입되는 업무 생산에 대한 그 요구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데 뭐 이거 그래도 얘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뭐 1주에서 한 2주는 줘야지 그래도 얘가 이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겠냐. 더 고퀄로 만들려면은 3에서 4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보통 그런 생각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워드로 정리할 때도 그렇고. 근데 야, 회의록 정리하는 시간도 없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도 없고 워드 만드는 시간도 없고 너 다 시키면 되는데 너 지금 일을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늘 창의적으로 매일매일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창의성 있는 걸 위해서는 좀 다른 활동이나 색다른 걸 통해서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계속 그 시간에 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기성세대들이 얘가 마치 얘는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쉬고 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얘가 일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툴에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은 기성세대들과 이 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MG 그 이상의 더 젊은 세대들은 또 이들과의 그 이질적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기도 하지만 저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야, 조조, 너는 이 급격한 변화가 반갑냐? 아니면 두렵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 GPT 같은 게 등장하고 막 써보면서 안 좋은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태될까 봐. 하지만 또 어쨌든 적응해야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챗 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이용해보고 실패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천재들은 그 사이에 또 이거를 더 빨리 학습을 해가지고 또 우리들한테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놓치지 마시고 이용을 최대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서 안 쓰시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될 거예요. 근데 두렵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요거를 이제 반갑게 생각하고 쓰시면 어쨌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AI가 발전해서 가장 순기능이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인간은 띵까띵까 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아이디어만 생각해내면 되고요. 단순 노동하는 것들 있죠. 단순 노동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 AI가 전부 다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런 AI의 발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한 20%, 30% 정도 두시고요. 70% 이상은 긍정적인 포인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